과학의 달 4월을 맞아 대한민국의 내일을 밝힐 창의적 리더 연구자로 선정된 과학자들을 연속 기획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마지막 주인공, 철을 쓴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자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소재 기술의 해답을 나무에서 찾은 연구자입니다. 섬유, 이제 방직에 쓸 수 있고요. 방탄복 또는 자동차나 항공기에 대한 복합재 이런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우연한 호기심에서 시작해 지속 가능한 미래 소재 기술을 만들어가는 과학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실험실로 들어오는 연구원의 손에 들린 두꺼운 종이. 가장 중요한 실험 재료라고 합니다. 먼저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데요. 굉장히 두꺼운 종이네요. 예, 이거는 이제 펄프라고 나무에서 건조시킨 이제 종이입니다. 원래 이제 펄프는 물에 풀어진 그 나무의 그 이제 섬유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갖고 다니면 워낙 무겁기 때문에 물을 빼서 건조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에 다시 집어넣고 이제 풀면은 다시 걸쭉한 펄프가 다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무의 펄프에서 미래 소재를 발견한 김재환 박사입니다. 잘게 찢은 목재 펄프에 물을 가득 넣고 믹서에 갈아줍니다. 실험실에서 쉽게 보지 못할 낯선 광경인데요. 이 목재 펄프에는 그 안에 셀룰로스 성분이 한 45에서 50%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셀룰로스를 이제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우리는 사이즈가 이제 작기 때문에 나노셀룰로스라고 불러요. 나노셀룰로스 추출하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셀룰로스는 식물이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물질로 나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소입니다. 연구팀은 머리카락의 10만 분의 1 크기인 나노셀룰로스에 주목했는데요. 그 나노셀룰로스는 상당히 그 우수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잘 끊어지지 않고 상당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그 투명합니다. 그다음에 잘 늘어나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새로운 그 친환경적이면서도 아주 강한 그런 복합 소재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나노셀룰로스를 쉽게 추출하기 위해서는 펄프를 부풀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량의 화학약품을 넣어서 장비로 잘 섞어주는데요. 이게 이제 예비 처리라는데 끝난 펄프입니다. 아주 걸쭉하죠. 근데 이 안에는 아직도 나노셀룰로스가 완전히 분해된 상태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 나무의 그 파이버는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그 화학약품을 써서 푸는데 너무 많이 쓰면 이제 공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그 워터젯을 이용해서 분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나노셀룰로스를 공해 없이 추출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사용합니다. 물에 쇠를 자를 수도 있는 고압을 가해 펄프와 펄프 사이를 쪼개주는데요. 이 기계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답니다. 사실 이 기계는 저희가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만든 기계입니다. 근데 일본에서 만든 기계를 저희는 여기 이제 충돌 챔버 이 부분에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개발해서 나노셀 추출할 수 있는 챔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기계로 얻은 나노셀룰로스도 아직 크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중간층에 있는 입자만 모아줘야 하는데요. 무슨 풀 같아요. 그렇죠. 예, 이걸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1년의 과정을 통해 얻은 고순도의 나노셀룰로스는 다양한 연구에 응용됩니다. 이게 나노셀룰로스 만든 필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나사가 같이 개발을 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투명하면서 또 상당히 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지금 개발하는 것 중에 그 태양풍을 이용해서
심우주 탐사하는 그 탐사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태양풍을 받으려면 이 어떤 막이 필요하거든요. 바람이 불면 돛에 배가 밀려나가듯이 우주 탐사체에 얇은 막을 놓으면 태양풍에 의해 탐사체가 움직일 수 있는데요. 나노셀룰로스로 만든 필름은 얇으면서도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견고함이 특징입니다. 지금 우주 소재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많이 실험을 했는데 셀룰로스에 대해서는 실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셀룰로스가 우주 소재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나와서 했을 때 나노셀룰로스 재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나노셀룰로스 재료가 우주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또 있습니다. 좀 모아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그 나노셀룰로스로 만든 그 필름형 렌즈입니다. 이게 그냥 비닐 같은데요? 비닐 같아요, 그죠? 근데 보통 비닐은 이게 이 빛을 비치면 그냥 통하죠. 빛을 비치면 이게 통합니다. 여기에.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만든 렌즈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패턴이 나타나죠. 패턴이. 나노셀룰로스로 거리에 따라서 초점이 바뀌는 렌즈를 만든 건데요. 이게 렌즈란 거잖아요. 예. 그 인공위성에 그 라이다라는 그 부품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레이저를 쐈을 때 그걸 이제 집중하는 렌즈가 필요한데 포톤시브라는 렌즈를 씁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발사해서 빛이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관측해 물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형상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렌즈가 무겁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거를 수정체를 만들어서 썼었는데 이런 필름형 렌즈를 쓰면 워낙 가볍기 때문에 그 말아서 우주에 올린 다음에 우주에서 펼쳐서 쓸 수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게 만들 수 있고요. 가볍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나사에서 이런 그 필름형 렌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셀룰로스로 만든 우주 소재는 이미 수년 전에 우주 정거장에서 환경 실험을 마쳤는데요. 우주 환경에서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 탐사체를 보내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을 진다든가 그랬을 때 이제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에서 화성까지 재료를 다 운반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탄이라는 그런 이제 물질이 화성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합성을 해서 셀룰로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거기서 생성된 재료 가지고 우리가 구조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 상당히 그 모든 비용이라든가 이것도 절감할 수 있겠죠. 이렇듯 나노셀룰로스 응용 연구가 주된 목표라는 김재현 박사. 2015년부터 지금 셀룰로스 가지고 이제 친환경 복합재를 만드는 연구가 이제 주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창의연구 과제에 선정돼 나노셀룰로스의 실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도 한 차례 창의 연구를 수행했었다는데요. 이거는 어떤 연구였어요? 2003년에 창의연구단 시작할 때 이름을 EFF 액추에이터 연구단 이렇게 했어요. EFF 약자는 뭐냐면 일렉트로 액티브 페이퍼, 전기 작동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는 종이에 전기를 가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라는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연구했던 그 자료인데 1999년에 처음 실험했던 당시의 실험 일지를 지금까지도 보관하고 있다는 김지현 박사. 셀로판지, 껌종이, 복사용지 등 온갖 종이에 전기를 흘려 그 현상을 기록한 자료인데요. 종이란 종이를 다 잘라가면서 시간에 따라서 떨리는 게 나오는데 0.6mm까지 나왔고요. 근데 종이가 떨리는 이유는 뭐죠? 그게 이제 이 당시에 가졌던 이제 궁금증이었습니다. 처음에 왜 떨릴까 해서 여러 이제 교수님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명쾌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종이 저런 종이를 많이 잘라가면서 실험을 했었죠. 근데 재밌는 게 그 돈종이를 잘랐을 때 상당히 그 떨림이 잘 나왔어요.
돈종이요? 예. 이게 돈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 돈종이는 그 모카섬유로 주로 만듭니다. 모카섬유는 그 셀룰로스 함량이 95% 이상의 셀룰로스거든요. 일반 종이는 한 45에서 50%밖에 안 돼요. 함량이 높은 종에서 떨림이 이제 안정하게 나오는 걸 발견하고 셀룰로스에 대해서 이제 쳐다보게 됐죠. 재밌는 게 1,000원짜리보다는 10,000원짜리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집까지 물어봤죠. 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무슨 차이냐 했더니 이게 모카섬유 종이의 재질, 다시 함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게 좋구나. 이전에 없던 현상을 처음 발견하며 종이에 한껏 매료된 기계공학자. 종이와 기계공학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에겐 종이와의 인연이 시작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는데요. 제가 복사기 회사의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복사기 설계를 했었는데 복사기 잼 걸리면 한쪽으로 확 말려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부르르 떠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그게 왜 떨릴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이를 잘라가면 이제 실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게 결국 그게 단초가 된 거죠. 그 호기심이에요. 우연히 발견한 현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골몰했던 청년. 한 청년의 호기심에서 출발한 연구는 어느덧 수십 명의 연구원이 몸담은 연구 사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이건 그 화학 일종의 식하고 이제 요약들을 나온 건데 제가 이제 이쪽 연구를 하다 보니 잘 모를 때마다 기초적인 것들 다시 한번 공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기계공학도로 셀룰로스 전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학적인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옛날 대학교 때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그렇게 새롭게 공부하는 게 상당히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셀룰로스는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연구를 20년 넘게 사실 했죠. 그러면서 기계공학보다도 아마 셀룰로스 연구를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기초부터 다시 쌓아 올리며 호기심이 이끄는 곳을 향해 걸어온 길. 2001년 최초로 종이의 떨림 현상을 보고하고 유명 외신이 주목하는 나노셀룰로스 연구자로 입지를 다졌는데요. 이건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종이가 떨림이 왜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그걸 또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정부에 이제 제안을 했죠. 창의 연구를. 그래서 2003년도에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9년 동안 이 종이의 떨림, 다시 말해서 저희 얘기는 그 생체 모방 종이 작동기 그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실험실 한켠에는 지난 연구의 결과물들이 고스란히 전시돼 있습니다. 마치 연구실 속의 작은 박물관 같은데요. 처음에 했던 게 이겁니다. 이게 그 셀룰로스 종이에 이제 전기를 가하면 떨리는 그거를 이제 잠재를 난개를 만들어서 이제 제가 보여드렸죠. 아마 종이 비행기처럼 가볍게 활강하며 정찰하는 종이 로봇을 시작으로 나노셀룰로스의 세계는 점차 커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든 건데 여기 보면 페이퍼 트랜지스터라고 이제 했죠. 원래 종이는 부도체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셀룰로스에다가 카본 나노튜브 그거를 섞었어요. 종이에다가 셀룰로스에다가 그래가지고 반도체가 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파를 직류 전력으로 변환하는 정류형 안테나를 종이로 구현하고 종이의 떨림을 이용한 스피커까지 만들었는데요.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어깨너머로 배운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 셀룰로스 쪽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 말콤 브라운 주니어 교수라고. 그분 또 찾아가서 조언도 듣고 또 저희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셀룰로스 40년 연구를 했는데 당신은 셀룰로스 전공을 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그분이 너무나도 놀라시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이제 그 노벨상 커미티 멤버도 들어가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냐 그래서 없다 그랬더니
당신은 노벨상감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를 이제 웃기려고 하신 말씀이겠죠. 저는 그분이 제가 보여드리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았던 도전에 포기하지 않고 매진한 결과 세계 여러 학교에 초청받으며 점차 기술을 알려온 김재환 박사. 특히 지난 2017년에 열린 셀룰로스 학회에서는 영향력 있는 연구자에게만 수여하는 상을 비전공자로서 수상하는 쾌거도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나씩 그냥 호기심을 풀어가는 과정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뛰어든 것이 헛되지 않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얻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다음 세대들이 이런 과학 기술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호기심을 격려하고 그걸 살려주는 그런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푸르른 녹음이 우거진 인천의 한 공원. 김 박사 부부는 여느 때와 같이 산책에 나섰습니다. 사실 제가 좀 그 몸이 안 좋았어요. 특히 허리가 안 좋았었어요. 2012년에 제대로 걷지를 못했었어요. 5분도 제대로 못 걸을 정도로. 그래서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됐죠. 한 번 일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몰입이 잘 돼가지고 출근해가지고 그 점심 먹을 때까지 막 일어나자 계속 앉아있고 수십 년 그렇게 하다 보니 생활 습관이 그러다 보니 허리가 안 좋구나 그렇게 정도로 생각했죠. 예.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들어선 숲길엔 높고 푸르른 나무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요. 오늘 산책 코스는 메타세코이아 숲길입니다. 이게 메타세카이아 나무입니다. 예, 주로 이제 북유럽 쪽에서 이제 많이 자라오르는데 이 높게 자라면 100m 이상까지 자라요. 근데 이 나무의 기둥에는 셀룰로스하고 리그닌의 그 복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룰로스는 주로 이제 파이버 성분을 이루고, 그다음에 리그닌은 고분자 성분이라 가지고 두 가지가 복합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가벼우면서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가 나무로부터 복합재의 원리를 우리가 사실은 이제 배웠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이 가르쳐준 숭고한 과학은 매번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우와 높다 진짜. 이런 숲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더 신비한 거는 물을 끌어올린다는 거야. 만약에 아파트에 40층까지 물을 끌어올리려면 펌프를 써야 되거든. 근데 이 나무는 자체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생명을 유지한다고. 근데 아내분들 무슨 연구원한테 얘기하듯이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예. 그게 뭐 평상시에 뭐라 그래야 돼 삶의 그 뭐라 패턴이랄까요? 그게 습관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내는 좀 이렇게 감정적인 것들 표현을 많이 하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객관적인 걸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죠. 제가 사실 많이 배웁니다, 아내한테서 그런 것들을. 어떤 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좀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다음에 배려하고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배우죠. 언제나 삶에서 배우는 자세를 잊지 않으려는 김재환 박사. 나무에게선 꿋꿋하게 버티는 우직함, 그리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헌신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을 쓴다 그랬을 때 채광을 해서 그걸 이제 원가스를 녹여야 되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석탄이라는 거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그거만큼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도 많아지거든요. 그런데 나무는 그거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 또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자연에서는 그것이 지속 가능하게 계속 순환되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나무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입니다. 며칠 후 최근 연구팀은 셀룰로스로 미리 핵심 재료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방진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작은 먼지가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나노셀룰로스 가지고 아주 강한 그 섬유를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 이 나노셀룰로스를 가지고서 이제 뽑아내는 이런 공정이 여기서 나노셀룰로스로 가늘고 긴 섬유 가닥을 뽑아내는데요. 거미줄처럼 뽑혀 나오는 이 섬유는 그 자체로는 축축하고 강도도 약합니다. 이때 롤러를 사용해 잡아당겨주면 강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강도 높은 결합을 위해 한 가지 공정이 더 있습니다. 이 두 전극 사이에 이제 전기장을 가해서 전기장이 흐르는 방향으로 배열이 됩니다. 배열이 되게 되면 나노셀룰로스 사이사이가 좁아지기 때문에 더 강한 그런 결합을 해서 아주 강한 섬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이 같은 거는 이런 나노셀룰로스가 아주 불규칙적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그걸 규칙적으로 한 방향으로 배열을 한다면 아주 강한, 현재 종이보다도 몇십 배 강한 그런 종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 만들어진 섬유 가닥은 마치 방직 공장처럼 엮어서 사용하는데요. 옷감 짜듯이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복합재를 만드는 심이라 마찬가지죠. 셀룰로스로 만든 섬유 조직에 나무에서 얻은 성분인 리그닌을 포함해 합성 재료들을 결합해 건조시킵니다. 그리고 압축 기계로 눌러주면 천연 복합재가 완성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복합재입니다. 나노셀룰로스하고 나무에서 추출하는 리그닌이 가지고 이제 레진을 만들었거든요. 같이 사용을 해서 이제 나무로부터 새롭게 만든 그런 이제 복합재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재료로 만든 셀룰로스 복합재는 각종 우주 건축물, 항공기, 건물, 자동차 등 구조 복합 재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탄소 복합재가 요즘 많이 쓰이는데 탄소 복합재 같은 경우는 탄소 섬유로 다 만들거든요. 탄소 섬유가 자연에서 소멸하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나무에서 만든 리그닌과 셀룰로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가 썩듯이 이게 이제 썩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환경적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불과 지난해 시작한 복합재 연구지만 벌써 우수한 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실제 환경 적응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나노셀룰로스는 이제 가볍거든요. 뭐 쇠에 비해서 5분의 1 이하로 가볍고, 그다음에 강도면, 그러니까 튼튼한 정도의 면에 있어서도 알루미늄 정도, 그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재료가 된 거죠. 연구는 우리 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쓰일 수 있는 친환경 신소재에 대한 아이디어로 이어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음식이라든가 포장 재료로 이제 폼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은 석유화학계 고분자를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다 쓰고 나서 버렸을 때 이제 폐기물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폼을 만들면 이건 나무에서 추출하는 거 가지고 만든 폼이기 때문에 버려도 생분해가 되고 썩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나노셀룰로스를 틀에 넣고 동결 건조를 시키면 수분이 날아가며 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아주 가벼운 스펀지 같이 이렇게 폼이 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도 환경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때문에 특히 석유화학계 이제 고분자, 플라스틱 이런 거 쓰는 것들 줄여야 되거든요. 특히 포장재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 개발이 상당히 시급한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국가의 발전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탬을 줄 그런 생각이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처럼 연구에 온몸을 내던진 김재환 박사. 꿋꿋하게 호기심을 따라간 20여 년. 그 끝에는 견고하게 뿌리 내린 자신을 마주볼 수 있었습니다. 김재환 박사는 오늘도 나무를 보며 미래 지구를 생각하는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이스 샷. 오, very nice.
나를 이겨야 졸업을 한다 그래서 탁구로다. 오케이. 이걸 끊자. 저희가 승리 기념 트로피를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트로피 드리겠습니다. 이거 무슨 트로피야 이게? 와, 이거는 정말 기상천외한 친환경 신소재로 녹색 지구를 꿈꾸는 김재현 박사님께 이 녹색 지구라는 말이 제가 마음에 와닿네요. 지금 제가 기강을 한 것보다도 아마 더 거의 20년을 제가 사실은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그냥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국가의 발전에 정말 보탬이 되는 그러한 결실을 맺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그런 다짐입니다.